많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환호해 주셔서요. 네. 네? 유한지라고 얼굴을 더 서서 할까요? 그러면 그냥 예? 위에 올라갔으면 좋겠다고요? 위험하네. 대단히 없습니다. 여배우들이 여배우를 또 너무 무리한 거 시키시면 안 됩니다. 김대승 감독님하고 조효정 씨 오셨는데요. 인사 말씀 각각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? 네, 반갑습니다. 후속 연출한 김대승 감독입니다.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 영화 또 부산에서 여러분들 다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조효정입니다. 몇 개월 만에 또 다시 후공으로 관객 여러분들 극장에서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잘 보셨나요? 네. 감사합니다. 궁금한 거 많이 물어봐 주세요. 그 조효정 씨는 또 얼마 전에 드라마 끝냈고 부산하면은 또 떠올릴 수 있는 배우가 됐잖아요. 그래서 너무 반가운 얼굴입니다. 예쁘죠? 네. 예쁘고 아까도 잠깐 대화를 했었는데 너무너무 똑똑하고 지적이고 감독님 극찬하셔서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갖게 하는데요. 저희가 뭐 많은 시간은 없지만 한 20분 정도 여러분과 함께 그 대화를 진행을 할 텐데 감독님은 이전에 뭐 혈해도를 통해서도 뭐 굉장한 세련된 사업을 선보여 주셨는데 또 이 후공이라는 새로운 작품을 갖고 오셨거든요. 근데 그 어떤 작품보다도 성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독창적이고 뛰어난 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성이 정치에 의해서 도구화되고 활용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. 이런 이전 개봉했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좀 중요한 이슈들이 조금 묻혀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언젠가는 또 계속 회자가 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아마 영화의 역사에 성적인 문제와 그런 권력의 문제를 이렇게 직접 은유하는 영화들이 여러 편 있어 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저는 어쨌든 한 발 더 들어가서 우리가 꿈꾸는 욕망에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고 자꾸 고개를 절레절레 하지만 사실은 숨어 있는 이 괴물 같은 욕망에 민낯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공부 잘하라고 아이들 학원에 등 떠밀고 어디 등 떠밀고 그게 다 아이들을 위한 것이지만 그 속엔 부모님의 욕망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나눠보면 어떨까요? 이제 이런 제의를 드리는 영화입니다. 무엇보다도 뭐 조효정 씨의 열연 우리가 뺄 수가 없잖아요. 근데 방자전으로 이미 어느 정도 굉장한 위치에 올랐는데 또 이 작품을 선택했을 때 많은 팬들이 우려를 했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타당한 선택이었거든요. 그래서 많은 어떤 두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임하셨는지요? 네, 진심 어린 우려였길 참 바랬고요. 그리고 사실은 관객 입장에서 싫어하시지는 않을 건 알고 있었습니다. 제가 솔직한 마음이고, 왜냐하면 그거보다 또 더 중요한 거는 너무 좋은 작품이고 그것 때문에 더 좋아하실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작 발표회 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확실한 믿음이 있었거든요. 그런 거에 대한 관객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감독님에 대한 믿음, 감독님과 책에 대한 믿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막 망설임이나 그런 게 없었어요. 책을 받았을 때가 너무 뜨거웠거든요. 책이 이거 불구덩이구나. 근데 너무 들어가 보고 싶어서 제가 기꺼이 들어간 거라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질문을 그러면 자유롭게 해주실까요? 질문 네, 영화에서 되게 보통 사극이면 좀 화려한 그런 복식이라든지 전체적인 궁궐하면 분위기도 되게 색깔 드라마라든지 그런 거 보면 되게 화려한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화려함을 일부러 빼신 거예요? 그런 복식과 네, 그 문제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 고증이 다 틀렸다고 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전문가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게 고증이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시고 왜 그러냐면요 이런 거죠.
왜 데뷔가 그 남자 옷 같은 단련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. 광복 같은. 왜냐면 이 사람은 그 생리적으로는 여자일지 모르지만 이미 정치적으로는 남성 이상이잖아요. 그 캐릭터에 맞춘 거잖아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의심해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과연 우리가 사극에서 맨날 보는 그 의상, 그 궁궐이 고증에 맞는 걸까? 저 시대에 살아본 사람이 없는데, 그런데 저 시대에 무슨 파크랜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저렇게 똑같은 옷을 입을 수 있었을까? 이런 의심을 해본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의상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이랬습니다. 궁궐도 마찬가지죠. 궁궐도 고증대로 하자면 우리 궁은 이렇게 가로로 길잖아요. 그래서 문을 열어놨을 때 마당까지 함께 쓰는 정말 지혜로운 공간인데, 저는 그렇게 이제 열리고 지혜로운 공간보다 좀 무섭고 살아있는 공간이 필요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고쳐나가기 시작했던 거죠. 그래서 색깔이 화려한 난청 같은 것도 일부러 죽이고, 그 다음에 붉은색이 이렇게 올라오고, 어떤 데는 뭐 연극 무대처럼 이렇게 횡하고, 뭐 이런 구상들을 했던 겁니다. 그래서 무대가 하나의 인물처럼 이렇게 좀 잘 살아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? 저기 제가 좀 다시 발견한 건데 마지막 장면에 조정 씨가 옷을 입고 피 흘리는 왕을 안고 있잖아요. 그 피에타잖아요, 그거는. 그렇죠? 네. 그러니까요. 그게 김기덕 감독님이 이거를 바뀌었을 수도 없고, 저도 그게 근데 분명히 우리 영화가 먼저 나왔거든요. 제가 깜짝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거였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구원의 상징이잖아요. 저 성모께서 예수님을 안고 계시는 모습이.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,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죽이는, 그래서 이게 자꾸 이 악행들이 되물림되는, 이 탐욕들이 되물림되는 어떤 상징으로서의 피에타를 이제 생각했었고요.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찔렀는데 이렇게 돌아서 앉기가 되게 어렵잖아요, 동작이. 근데 이런 것들을 제 의도를 이렇게 전해드리면 우리 여정 씨랑 동욱 씨가 또 이렇게 합을 맞춰서 해주시고, 그래서 그거 찍을 때도 감정들은 굉장히 힘들었겠지만, 그거 보면서 이 배우들이 정말 괜찮은 배우구나, 정말 존경해야 되는 배우구나,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피에타를 진짜 언급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. 오리지널 뺏겨가지고. 이 영화가 먼저 나왔습니다.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? 네. 예, 조정 씨도 가장 힘들었던 장면과 가장 애착이 나는 장면. 힘든 장면이 애착이 가고요. 힘들었던 장면이 가장 애착이 가고, 그리고 그 힘들다는 게 제가 아까 얘기한 얘기대로 불구덩인 줄 알면서 뛰어드는 작품이기 때문에 안 힘든 거는 아무것도 내가 안 한 것 같은, 힘들어야 뭘 한 것 같은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몇 씬을 하나하나 버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아무리 힘들었어도,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은 힘듦인 거죠. 힘들었어도 감독님이랑 이렇게 중간에 모니터하고 좀 부족하면 한 번 더 힘들자 해서 또 찍고, 그런 과정들이 사실 굉장히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. 이게 뭐랄까, 이 작품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고통이 이 작품 아니면 제가 살면서 받을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, 네, 인간 조여정으로서 되게 성숙했던 것 같아요. 지금 다 힘들었고 다 애착이 가요. 저도 그렇습니다. 저도 모든 장면이 다 힘들고, 그런데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실제로 연기하는 배우만 하겠어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정 씨 만났을 때 이렇게 힘든 길 같이 가자고 하고서 여정 씨만 힘들게 안 할게요 이렇게 약속도 하고 그랬었는데, 그거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었고요. 그래서 정말 지키셨습니다. 네, 늘 여정 씨 힘든 자리에 제가 꼭 있으려고 했고요. 그래서 여정 씨랑 눈을 맞추고 여정 씨랑 얘기를 하고 연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캐릭터를 분석하고, 이런 과정들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름답고 소중합니다. 네. 많은 분들이 또 박수를 보내시는데 어머님들은 또 질문 없으세요? 예, 너무 감동 있게 보셔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려고 했는데, 그 김대승 감독님은 그 번지 점프를 하다, 터레누 이런 작품으로, 가을로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. 다 하나같이 다 좋은 작품들인데요.
특히 뭐 이 영화를 통해서 김동욱이라는 배우를 재발견을 했습니다. 군대를 갔다고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데요. 번지점프를 하다 해서 이병헌 씨가 그 전에 그 아이돌 그냥 10대를 위한 어떤 그 탤런트 정도였다면 완전히 그 배우로서 입지를 만들어 주셨고 혈의물을 통해서는 또 차승원이라는 배우로 그 코미디 전문 배우였었는데 완전히 그 고전 그 탐정 역할에 딱 맞는 어떤 전국의 배우로 변신을 시켜주셨는데 김동욱 배우에 대해서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. 사실은 제가 변신을 시킨 게 아니라 그분들이 워낙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 무렵에 딱 뭔가 이렇게 좀 달라지고 좋아질 무렵에 운 좋게 제가 만난 거죠. 그래서 그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김동욱 씨는 커피 프린스도 제가 재밌게 봤고 국가대표도 아주 재밌게 봤는데 이렇게 막 좀 뺀질뺀질하고 도회적인 얼굴인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. 지금 아마 혹시 다시 보시면 그 느끼실걸요? 그렇게 막 뺀질뺀질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. 그 뒤에 뭐가 있어요. 그래서 저 배우는 저 얼굴 뒤에 뭐가 있을까 그게 늘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만나면서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 아우라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데서 나왔구나 하는 걸 느낀 게 있습니다. 그 자기 일에 대한 열정, 뭐 성실함, 그다음에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, 그다음에 저 멋진 몸, 잘생긴 얼굴 뭐 하나 버릴 데가 없는 정말 저한테는 최고의 배우였습니다. 근데 국방부에 뺏겼습니다. 이전에 기사에서 만나겠습니다. 예. 그 조혜정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도 저도 뭐 몇 번 보고 다시 봤는데 3단 변신을 하고 있거든요. 처음에는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헌신했던 여자였고, 두 번째는 완전히 그 비극적인 어떤 그 감옥 같은 데 갇혀서 조용히 지내던 사람에서 나중에 복수의 화신으로 변신하고 마지막에 그 정지된 이미지로 쫙 째려보는 섬뜩한 그런 감정의 변화가 그 3단으로 일어나는데 굉장히 어렵고 그 캐릭터에서 빠져나오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지금 어떠세요? 사실 캐릭터에서 쉽게 못 빠져 나오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. 너무 고도의 집중을 하면서. 그래서 제가 겪지 못한 일들이어가지고 촬영하는 내내 모든 걸 차단했거든요. 아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. 하루 종일 이 생각만 해야지 뭐랄까요. 행동도 몸 움직임도 거의 없고 표현도 없는 여잔데,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변화들이 있어야 돼가지고 정말 감독님하고 배우들하고 얘기하고 지낸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계속 대화를 나누고 파트너도 배우들이랑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면요,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제가 답이 나와요. 연기가 참 신기한 것 같아요. 제가 혼자 이쯤에서 3단 변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. 제가 그게 참 되게 놀라운 작업인 것 같아요. 영화가. 그게 안 되는 배우도 많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예, 아주 특별한 배우인 것 같습니다. 예. 네.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? 그 박지영 씨 캐릭터도 그 대왕 대비 망하로 나왔던 아주 그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는데 결국은 우리 예쁜 조혜정 씨가 그런 인물이 되는 거겠죠, 나중에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화연이 이 데뷔의 과거고 화연의 미래가 데뷔. 그래서 이 탐욕의 역사가 지금까지, 지금 21세기 우리 부산까지,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되물림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. 예, 지금 우리 모두도 뭐 다르지 않다는 점 말씀해 주시는데 아들에 집착하고 아들의 성공에 집착하는 어머니.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많이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다음에 기존의 궁 그러면은 남자들 간의 권력 압투였는데 이거는 남자들을 허수아비로 세우는 여자들의 어떤 권력 다툼을 보여줘서 저는 이거를 여성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도 아주 좋은 그 교과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셨나요? 네, 저는 여자들이 훨씬 무섭고요. 그리고 그 여자들이 훨씬 좋습니다. 하여튼 근데 뭐랄까요, 하여튼 정치적으로는 남성이고 생리적으로만 여성인 그래서 이 탐욕에 그냥 이 몸을 맡겨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사실은 저는 이 영화가 끝나고 누가 미워, 저 나쁜 여기야가 아니라 다들 불쌍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에 살면서 정말 편히 쉬지 못하고 일만 해야 되고 이렇게 각박하게 살아야 되는 우리가 그런 것처럼
꼭 그렇게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. 예. 그 제목이 왜 후궁이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아, 그게 계속 후궁입니다. 그러니까 박지영 씨도 정비로 들어간 게 아니라 데뷔로 들어가서 후궁으로 들어가서 그 자리까지 오른 거고, 그 다음에 여정 씨도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 후궁을 간택하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을 밀어넣은 거죠. 자기 권력을 위해서. 어떤 사람은 또 조은지 그 신효로 나왔던 조은지 씨죠. 예, 그 사람을 그 세우려고 했지 않았나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요. 그 감독님은 그 공간을 잘 쓰는 감독님으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음악이 또 특히 그 혈앤우에서도 라흐마니 노프였고 지금도 보면 클래식 그 오케스트라를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사극에는 어떤 그 고적 국악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관념들을 다 깨버리죠. 예, 그런 특별한 이유도 있으신가요? 네, 그게 저는 또 라흐마니노프거나 아니면 뭐 누구였더라 브람스거나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막 했었어요. 왜냐면 좀 장중하고 무겁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우리 음악 감독님께서 이번에 스트라빈스키 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제 그랬는데 그 이제 약간 좀 현대 음악 쪽이어서 음의 진폭이 굉장히 크고 음악이 좀 어렵죠. 그래서 사실은 아마 음악 감독님도 저한테 그런 제안을 했을 때는 음악이 이 영화에 자연스럽게 묻어서 그냥 스토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관객들과 영화 사이를 좀 벌려줘서 한 발 떨어져서 이 영화를 좀 보게 만드는 역할을 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런 면에서 이렇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지금 나온 음악들이 스트라빈스키의 음악들은 아니지만 스트라빈스키의 그 현대 음악, 그 발레 음악 같은 뉘앙스들이 많이 나는 음악들입니다. 그 조희정 씨는 기존에 뭐 현대적이고 귀엽고 통통 튀는 아직 팬이 오셨는데요. 예. 귀여운 역할에서 대단한 변신을 했어요. 성공하셨고요. 앞으로 또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으세요? 너무 해보고 싶은 게 많아서 좀 열거하기가 힘들고 저한테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지도 솔직히 궁금해요. 궁금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말고 그다음에 제가 또 어떤 모습이 있을지도 저도 잘 몰라요.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. 저도 가늠하기 힘듭니다. 자, 그러면 그 감독님 그 이후의 계획과 조희정 씨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요? 지금 또 빨리 관객들을 만나뵈려고 부지런히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부산영화제 기간 동안 좀 놀고요. 열심히 써서 다시 만나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합니다. 그리고 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롯데자이언츠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. 저도 일단 후궁을 끝내고 바로 드라마를 했어서 그 드라마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또 바로 이렇게 영화와 함께 놀 수 있는 축제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. 저도 일단 여기서 놀고 천천히 생각을 해보려고요. 사실 다음 작품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제가 제일 기다리고 있거든요. 기다리고 제가 제일 궁금해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해하면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기대해 주세요. 예.